태종 춘추 53세 상황의 양쪽 어깨에 심한 통증이 계속됐다. 의원 박윤덕이 매일 뜸질을 하였다. 명의정 유정현, 참판 이명적 등이 아뢰었다. 뜸질을 중단하고 온천에서 치료하십시오. 상황이 답하셨다. 병이 심하여 몸을 움직일 수가 없다. 세종 1년 4월 16일. 세종시대 때 태종은 50견을 치료하기 위해 현재까지도 사용하는 뜸 치료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과거에는 어떤 치료들이 행해졌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의사 박주연입니다. 앞서 말했던 태종의 뜸 치료를 포함해 몸에 죽은 피를 빼면 병이 낫는다라는 말 어디선가 들어보셨죠? 과연 이러한 행위는 한의학적으로 효과가 있는 걸까요? 오늘은 과거의 충격적인 치료 사례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의학의 유래를 당근 신화 속 쑥과 마늘을 먹은 곰과 호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쑥은 애엽이라고 부르고 동의보감에서 애엽은 온갖 오래된 병과 부인의 자궁질환을 치료한다고 나와 있고요. 마늘은 비장을 튼튼하게 하고 위장질환을 치료하는 되게 좋은 약입니다. 하지만 실제 유래는 따로 있습니다. 한의학은 고조선 시대부터 침과 본초를 토대로 독자적으로 발전을 해왔고 삼국시대부터 중국과 일본과 꾸준한 교류를 하면서 더욱 발전되어 왔는데요. 고대로부터 장기간의 임상과 통찰을 거쳐 지금의 한의학이 완성되었습니다. 실제로 사열요법은 중세 유럽의 의학서적에 인용된 굉장히 중요한 치료법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 19세기 프랑스에서는 1년 동안 4천만 마리의 거머리가 환자들의 피를 빼는 데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사실 거머리 요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2500년 전 고대 이집트에서 처음 사용된 기록이 있고 히포크라테스도 거머리를 이용해서 사열 치료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한의학 서적에서도 이제 기침법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초강목이라는 책에도 두진이나 악창, 옹종 등의 이 기침법, 거머리 요법의 구체적인 시술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준에서도 이제 거머리를 사용해서 왕세자의 등에 난 욕창 을 고쳤다 이런 기록이 있고 실제로 거머리 요법은 현재도 사용이 되고 있고요. 2004년 미국 FDA에서 피부 이식이나 절개 부위 치유 용도로 의료기기로 판매 허가가 났습니다. 거머리를 사용하는 이유는 거머리에 침샘에서 분비되는 히루딘이라는 물질 때문인데요. 이 히루딘이라는 성분이 국소 혈류 증가를 시키고 항염증 효과, 그 다음에 신생 조직의 재생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버거시나 당뇨발 등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문종의 등에 난 종기는 길이 30cm, 너비 15cm의 엄청난 크기였다. 문종 2년 5월 14일 조선 왕조실록에는 종기에서 약 360시의 농을 짜냈다고 기록되어 있다. 종기의 독이 온몸에 퍼져 즉위 3년 만에 세상을 떠났다. 이 당시에 항생제나 이제 소염제가 없었기 때문에 보통 약간 염증을 줄여주는 한약을 복용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사열요법을 통해서 염증을 가라앉혔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처럼 이제 거머리 요법을 쓰기도 했지만 이제 부항컵을 이용해서 굉장히 피를 많이 뽑아내서 염증을 가라앉히고 붓기를 가라앉혔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이 사진을 보면 이제 맥을 짚는 장면인데요. 사실 이제 맥진이라고 한의학에서 부르는데 맥진에 대한 기록은 굉장히 오래전에 이제 황제내격이라는 책부터 시작이 되는데 현재까지도 많은 한의사들이 맥진을 통해서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구더기 요법이 있는데요. 구더기 요법 같은 경우는 영화 글래디에이터에도 나오는데 호주의 원주민들은 이제 몇천 년 전부터 이 구더기를 이용해서 상처 치유에 이용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1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에 배치된 미국의 군의관이 감염된 상처에 구더기를 사용해서 굉장히 회복 속도가 빠른 것을 보고 전쟁이 끝난 이후에 존스 홉킨스의 교수로 재직할 당시에도 거머리를 어마어마하게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후에 페니실린의 발명으로 인해서 점점 잊혀져 왔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직도 민간요법과 한의학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민간요법이란 한양방, 병의원에서 처방이나 권유를 받지 않은 모든 요법 일체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비타민이나 오메가3 등 건강보조식품을 복용하는 것도 그렇고요. 이외에도 홍삼이나 동충하초 등 한약을 기반으로 한 건강보조식품을 복용하거나 핫팩 등을 이용한 온도요법이 이에 해당됩니다. 부항, 침뜸, 한의사 외의 시술자로부터 시술받는 모든 행위를 모두 민간요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도 침, 뜸, 부항 등을 이용해서 한의사들이 치료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 아래 올바르게 시행된 치료법만이 한의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뱀에 물렸을 때는 입으로 뱀독을 빨아야 한다. 네, 이거는 틀린 말이고요. 뱀에 물렸을 때는 가능한 한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걷거나 뛰면은 전신으로 독이 퍼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움직이지 않고 독이 물린 부위를 압박을 세지 않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코풀소 등 여러 야생동물의 풀이 몸에 좋다? 네, 이거는 맞는 말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풀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사슴의 뿔인 녹용입니다. 녹용에는 IGF-1 등 성장인자가 풍부하고 자연광장에도 굉장히 좋고요. 현재에도 녹용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고 체력 향상에 굉장히 많이 쓰이는 약재입니다. 그리고 눈꺼풀을 긁어 어혈을 빼면 병이 낫는다? 네, 이거는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예전에는 동의보감에 이제 도척건모라는 질환이 있어요. 이제 속눈썹이 거꾸로 이렇게 자라는, 그래서 눈을 찌르는 질환인데, 이때는 이제 눈꺼풀을 뒤집어서 피를 약간 내는 치료법이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굉장히 혼자 하시기엔 너무 위험하고 요즘 한의원에서도 이렇게 치료하는 곳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한의학과 민간요법 그리고 실제 과거 치료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인터넷에 근거 없이 떠도는 민간요법을 따라했다가 오히려 부작용으로 내원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사열요법이라고 부르는 스프왕도 꼭 한의원에서 안전하게 한의사의 처방 아래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